199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직전 북한의 무력 도발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며 이야기가 시작돼요. 한 스파이가 북한의 심장부까지 인필트레이팅하며 조국을 위해 정보를 얻었지만 결국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됐어요. 스파이의 본명은 박채서로 군에서 엘리트로 인정받았지만 승진의 벽에 부딪혀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그는 국가안전기획부의 스카우트되었고 북한의 스파이 후보로 만들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죠. 스파이가 되기 위해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평판을 파괴하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북한에서 스파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겪은 복잡한 심리전과 극적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이 스파이는 북한 정보기관에 접근하기 위해 대북 사업가로 위장해 광고를 이용해 북한의 고위급 인사와 접촉하게 되죠. 그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서 이익을 제한하며 신뢰를 쌓아갔는데 이를 통해 국정원에서 부여한 임무인 북한의 핵개발 실태 파악에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북한과의 사업에서 능숙한 수완을 보여준 흑금성이 김정일과의 독대에서 여러 사항을 협의하며 신뢰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북한 고위층과의 협상 과정을 전부 머릿속에 기억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압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7년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에 직면했고 그의 첩보 덕분에 국가적 위기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여당 관계자들이 북한과 비밀 접촉을 하고 무력 시위를 요청한 사건이 총풍 사건으로 여겨지며 정치적 긴장을 높였다는 내용입니다. 긴장이 고조되면서 여당 후보는 강력한 안보 이미지를 통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 했지만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박하는 위험한 결정이었어요. 스파이 흑금성은 안기부의 명령을 어기고 위험한 정보를 야당 측에 전달했지만 결국 조직에 의해 희생양이 돼 버렸죠. 1998년에 해고된 후 흑금성은 2010년 이중 간첩 혐의로 체포되며 북한의 군사 기밀을 넘겼다는 주장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한 간첩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는 독방에서 6년을 보내며 후회는 없다고 했지만 억울함과 배신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의 신원이 드러나면서 구축했던 중요한 정보망이 붕괴되고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에 묻힐 뻔했지만 기자 김단과 영화 감독 윤종빈 덕분에 다시 세상에 알려졌고 결국 영화 공작으로 부활하게 됐어요. 박채서 씨가 출소 후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면서 애국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고 하네요. 그는 국가를 위해 일했지만 국정원의 모욕과 비판에 당하면서 느낀 배신감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흑금성의 이야기는 국가와 개인의 도덕적 갈등 속에서 진정한 애국의 의미를 고민하게 만듭니다.